유하, 타로 공부한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괴담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올렸던 괴담 중에서 뭔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과 관련돼서 제가 타로 상담을 했던 그 1화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괴가 거의 비슷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이게 지금 배경이 되는 시점은 제가 대학생일 때를 시점으로 삼을 건데요. 네,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지금상으로는 좀 많이 지났겠네요. 제가 한창 대학교에서 이제 뭐 휴학을 했다가 다시 다니게 되면서 친구들과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좀 활동적으로 지내던 때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축제를 할 기간이 다가와서 그래 나도 축제에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에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타로를 같이 보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타로를 이제 좀 배우던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타로를 그렇게 좀 자세하게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간도 시간이었고 그 친구 또한 따로 공부를 해야 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고 할애된 시간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친구는 전체적으로 메이저를 다 떼게 되었고 마이너까지도 떼게 된 시점에 마침 덱도 메이저 아르카나만 있는 카드를 구매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그 카드 한번 사용해보자 라는 시점에서 제가 제 돈 그 당시에 12만원 정도와 또 나머지 돈들을 다 이제 잔돈으로 거슬 거 생각을 해서 미리 돈을 챙겨 놓고 학교 축제 때 부스를 샀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부스를 구매를 해서 땅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권리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돈을 주면은 이 부스를 내가 축제 기간 3일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축제 부스 때 이게 부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뭐 부스들도 막 있을 텐데 어찌됐든 제가 산 부스는 일반 상인용, 일반 상업 부스가 돼서 여기는 이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이렇게 영업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 사서 이제 친구와 함께 굉장히 기대에 부푼 채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물론 타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늘은 뭐 이번 3일은 손해 보겠구나. 그냥 내 돈 30만원 추억으로 산셈 치자 해서 좀 거금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여러 가지를 하게 됐고요. 물론 여기서 왜 곤잘씨만 너무 많은 돈을 사용했냐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신데 정말로 그 돈을 내고 타로를 보는 거 외에 모든 업무는 그 친구가 다 해줬고요. 부스 선정부터 여러 가지를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날, 둘째 날은 이제 손님도 제법 많았고요. 둘째 날은 손님도 제법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축제 구경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도 사서 주전부리로 때우고, 혹은 이제 학교 반점에서 짜장면 같은 거를 시켜서 같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렇게 그냥 썰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게 공포썰이 아니게 되겠죠. 가장 큰 문제점은요, 마지막 날, 세 번째 날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워낙에 많은 손님분들이 오셔서 이미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긴 시점에 편안하게 해보자라는 시점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날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진땀을 뺐는데 저는 자체 휴강을 막 때려버리는 그런 좀 날라리 학생이었지만 저와 함께 이제 동업을 하게 된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생의 기질이 다분한 친구였고요. 그로 인해서 그날도 수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어느덧 거의 마지막 때를 이제 가르치게 되는지 해는 좀 니어니어 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친구도 금방 돌아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빨리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뭐 하지만 어떻습니까? 축제의 마지막 정취를 즐기는 것도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 뭐 손님이 오실 때면 오시고 말 때면 말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성분 한 분이 딱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때 머리는 어깨에 닿을락 말락한 장발과 단발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그 여자분이 이제 딱 앉아서 저한테 한창 밝은 얼굴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타로 봐요?
예, 저는 뭐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대화 쪽으로 할게요. 아,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예, 저희 가격은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뭐 솔직히 어느 정도 질문만 자세하다면은 제가 마음껏 이야기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질문할 거 굉장히 자세한 거 있어요. 아, 예, 뭔데요? 아, 이거 연애운인데요, 연애운. 아, 예, 연애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예, 뭐가 궁금하세요? 아, 제가 사실 지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랑 관계가 너무 소홀해요. 예. 전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이게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문제가 되겠죠? 제 아이가 나쁜 거겠죠?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왜 남편과의 관계에 잘 지내고 싶은데 아이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분은? 예, 되게 이상하죠? 왜 아이랑 잘 됐다 그러지? 왜 아이랑 잘 되고 싶은 거지? 뭐지? 왜 아이랑, 아, 말이 잘못 나왔네요, 예. 왜 남편이랑 잘 되고 싶은데 아이를 잘못됐다라고 하지? 하지만 저는 돈을 받은 입장이고요. 돈을 받게 될 입장이고 그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예, 모든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과 똑같죠. 그 씁쓸하고 개운치 못한 감각을 유지한 채로 이제 타로를 돌렸습니다. 물론 상담을 할 때는 최대한 명상을 해서 머릿속에 모든 생각을 비우고 예, 한 장 한 장 뽑아서 그분께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모든 안 좋은 카드다라고 제가 당시에 생각을 했었던 카드인 여기치의 데빌 카드와 여기치의 데스 카드 그리고 여기치의 타워 카드가 모두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그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걸로 모두 다 이게 짱 모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심리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파국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남편분에 관련된 카드를 뽑아보았을 때는 이 여성이 그럴 줄도 몰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크게 슬퍼하게 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카드가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카드의 결론 및 조언을 뽑았는데 이 카드가 예 여기치의 광대 카드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좀 소름 돋아서 뚜렷이 기억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여기치의 광대? 저에게서 당시에 여기치의 광대라는 거는 관계 종말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 카드 또한 굉장히 위험한 카드다라는 감이 싹 오더라고요. 저는 원래 감에 의지하지 않고 카드의 키워드에 맞춰서 리딩을 하지만 그 감이 정말로 좀 뼈저리게 오더라고요. 이 여기치의 광대 카드가 너무나도 냉랭하고 차갑게 비춰졌어요. 저는 근데 그분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뽑은 그 감정 그대로, 그 키워드 그대로 리딩을 해드렸어요. 아, 이거 남편분께서는 지금 나름 좀 잘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인데 미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가 굉장히 모르겠다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그분이 말을 끊더라고요. 그쵸, 그게 다 우리 애가 잘못한 거죠.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뵀어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아, 예, 맞습니다 라고 해서 대충 흘러 넘겨도 그분들이 그냥 예, 오히려 통 크게 돈을 값을 지불을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 해줬으니까.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잘못을 하신 거라고 카드가 나와요. 선생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카드가 나오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조언 카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아이를 뜻하는 카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 관계의 종말을 뜻하기도 할 수 있지만 왠지 그렇게 리딩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에 맡겨보자. 제가 그날 점을 보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라고 했을 때 네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라 라는 이미 그런 조언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지금의 관계 자체가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조금 생각을 많이 좀 바꾸셔야 하고요. 좀 환기를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러자 굉장히 이분이 슬퍼하시고 우울해하시더라고요. 정말로 톡 건들면은 그 눈망울에서 눈물이 콸콸콸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얼굴이셨어요. 그러고 우울한 목소리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럼 저는 남편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뭘 고쳐야 한다고요? 이 이상 뭘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질문은 돈 내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서비스로 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연애운에서 볼 수 있는 특화 카드를 꺼내서 스프레드를 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구난방식으로 나왔어요. 상당히 좋은 카드가 나왔다가 상당히 나쁜 카드가 나왔다가 또 되게 좋은 카드가 나오고 굉장히 나쁜 카드가 나오고, 미래에 관련된 카드는 여기서 중간인 카드가 나오면은 절제를 해라, 중간을 조절을 해라 라고 할 텐데 또 나왔어요. 역위치의 광대 카드. 쎄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주변의 상황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앞으로 하게 될 행동 이것마저도 굉장히 좋고 활동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파생될 결과 굉장히 나쁜 카드가 나왔습니다. 조언 카드 또 역위치의 광대였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당시의 타로 리더로서의 저는 이 카드를 읽을 수 없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낙에 들쭉날쭉하고 카드의 맥락이 워낙에 중구난방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키워드로 맞춰 나간다라고 해도 이야기 전개가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막힌 거죠. 완전히 진짜 조각조각 잘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기분 닿는 대로 행동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리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방향이 선생님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고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네, 선생님께서 우선 릴렉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정말 갑자기 왜 사람이 약을 한 듯이 몽롱한 눈빛 있죠. 그 몽롱한 눈빛을 보내고 입꼬리가 위로 가 있다 축 처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안색이 정말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분께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이제 갖다 드리면서 괜찮아요 라고 이제 내가 토닥토닥 해드려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눈으로 허공에다 대고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로 뭐 너같이 이렇게 하는 놈들이 뭐 나라를 좀먹는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 나 첩자식이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듯 정말 굉장히 알 수 없는 욕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셨어요. 지금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는 비속어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맥락을 알 수 없는 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또한 주변에 친구들이 욕을 꽤나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듣고, 저도 한 욕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정말 백지처럼 하얘지더라고요. 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그럼 이렇게 욕을 하다가 미쳐 정말 이러면서 갑자기 자리를 팍 박차고 일어나면서도 계속 욕을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와, 뭐지? 와, 정말로 그 기분이 뭐랄까,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4번 타자님이 제 뒤통수를 알루미늄 배트로 땡 하고 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그 상태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 2, 3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손님도 안 왔고요. 그때 이제 한창 사람들은 이제 공연을 보러 가거나 할 시간이었고 다들 좀 거뭇거뭇한 그런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죠. 이렇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찝찝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본 이 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 및 카드의 조언을 뽑아봤는데 이분을 뜻하는 카드는 역위치의 퀸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행동력이 뚜렷하고 자신이 무언가 여러 가지로 선택하면은 선택한 대로 모든 걸 몰고 나가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이제 자신이 거리낌 없이 그 행동을 하지만 역위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본 카드의 의미는 여기치의 타워가 나왔어요. 피를 부르는 변화. 본인 또한 데미지를 입지만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변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결론 및 조언이 여기치의 운명의 바퀴가 나오더라고요. 전 이 카드를 봤을 때 영락없이 저분 자살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카드고 그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틀리길 바라지만 이대로 나간다면은 이분은 자살을 하시겠지. 정말 안 좋은 생각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타로에 대해서 좀 꿍한 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주변 분들께서 하도 청하시고 주변 지인들이 상담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타로를 보면서 타로는 타로로 풀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사람들이 모두 다 덕분에 힐링했어 고마워 라는 그 칭찬 때문에 굉장히 저 또한 치유가 된 채로 그렇게 지금도 타로를 보고 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어요. 저희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는데 그 죄질이 굉장히 악랄해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고 해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 범인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의 공분을 산 지역에서 나름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마지막 4학년 기말고사를 앞둘 때라서 한창 시험 보고 나와서 이번 시험 그래도 잘 봤다. 그래. 라는 생각에 이제 룰루랄라 한 채로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그 어떤 언론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확인을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정말로 하늘이 노래진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와. 이게 뭐라고?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어떤 기자의 순발력 있는 카메라에 찍힌 그 얼굴은 그때 저에게 타로를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맞았고요. 그 극단적인 행동에 의해서 본인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진 것도 맞았죠.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던 겁니다. 그 극단적 행동이 살인이었을 줄이야.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나. 극단적 행동이라는 게 살인이었을 줄이야. 이미 일전에 자살을 하시려는 분의 그 카드를 봤기 때문에 워낙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영락없이 이분도 자살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타살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꼬이게 되고 깨져버리게 된 거겠죠.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정말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귀신이나 유령이나 다른 사고나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건드렸다 거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순수한 악의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정말 이후 어떤 일을 할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저로선 굉장히 좀 암울하고 씁쓸하고 지금도 굉장히 뒷맛이 씁쓸한 경험이고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지 않은 경험 중 하나입니다.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하소연하듯 여러분들께 이 괴담을 풀어봤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인간이며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타로상 완벽히 비슷하고요. 단 하나의 한 끗 차가 있겠다라는 게 저도 최근에야 떠올리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최근 느끼게 됐어요. 만약 그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식을 용서했을까라는 카드를 펴봤는데요. 이 카드에서 역위치에 더 풀이 나왔고요. 정위치에 저지먼트가 나왔고요. 역위치에
윌 오브 포춘이 나왔습니다. 운명의 바퀴죠. 지금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저한테 타로를 본 그 시점 이후 멀지 않은 미래 때에 자기 자식을 이 사람이 살해하지 않았을까로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자식은 아직도 신문에서 행방불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오늘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 또한 오늘은 마음속의 응어리를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저는 타로 공부를 하면서 괴담까지 수집하는 아저씨 곤잘씨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 다음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로.